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자, 오늘 엔캠 종가 마이너스 4%로 이제 끝났는데, 엔캠 지금 현재 재밌게 일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공시가 좀 나왔고, 오늘은 이제 공시 내용 좀 살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좀 잡으면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물린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구간이 지지 구간이 돼서 우리가 한번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바닥에서 잘 잡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느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을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자, 그럼 엔캠 시작할 텐데 먼저 공시 내용을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우선 상한주 보통주 전환 청구, 요거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공시된 내용이 뭐예요? 정정 전이 원래 추가 상장일이 내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월 5일로 바뀌었죠. 2월 5일로 일단 바뀌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좀 나와 있고, 요 상환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상환우선 주식수가 58,000주인데 이게 1대 1.4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83,000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그리고 여기랑 합쳐보시면은 92,000주도 따로 있어서 합치면 17만 주인데, 내려보시면 38,000주가 포함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더해서 이제 증가 주식 수가 21만 주가 좀 늘어난다, 상장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21만 주면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하기에는 어제 기준으로 250억 정도 됐거든요. 21만 주면 여러분, 어제 기준으로 한 250억 정도 된다라고 계산을 한번 해드렸는데 좀 내려갔겠죠. 그래서 요게 언제 풀린다고요? 원래 1월 26일 날 풀리는 거였는데 요게 2월 5일로 변경이 됐다, 요런 내용의 공시가 하나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이라는 공시가 또 있습니다. 한번 공시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여러분, 800억이에요. 800억. 800억을 빌린다. 어디로부터? 금융기관. 여기 보시면 금융기관이랑 사모사채, 이렇게 두 가지로 차입 형태가 있는데, 어떤 걸 갖다 쓰려고 하냐면 운영자금 및 해외 증설자금 확보라고 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해외 증설이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여러분? 공장 얘기하는 거겠죠. 미국 공장. 여기 보시면, 네, 그래서 800억을 이제 빌려왔다. 일반적으로 운영자금으로 빌려오는 거는 좋은 내용의 뉴스는 아닌데, 해외 증설자금 확보는 또 좋은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엔캠이 시간외에서 어떻게 움직였나요? 1.8% 정도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요 구간에서 좀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은 물량 폭탄 상장하기 전에 돈을 빌렸죠. 돈을 빌렸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폭탄 물량을 또 상장한다. 그걸 언제? 2월 5일 날로 미뤘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엔캠이 지금 IRA 관련주로 이렇게 올랐는데, 시장에서 뉴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뉴스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인데, 5시 17분에 엔캠이 북미에서 SK온이나 LG엔솔 등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의 전해액을 납품 중이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 전해액 공장 연간 생산 능력 4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확대 계획, 주요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얼티엄 셀즈, 블루오벌 SK 등 쭉 내려보시면 생산 능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간다라는 내용이고, 주요 고객사가 SK온, LG 엔솔이랑 그리고 제너럴 모티스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라고 하네요. 제2공장에서도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라고 내용이 좀 나와 있고, 엔캠이 북미 시장에서 초기에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던 이 가장 큰 경쟁력, 그게 뭐라고요? 조지아 공장이다. 아직까지도 조지아 공장은 북미 시장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대규모 전해액 공장으로 강력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근데 여러분, 이런 뉴스를 봤을 때 그런 좋은 내용의 뉴스가 나와 있구나 라고 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이 되시는데, 이런 주가를 설명할 만한 재료라고는 아직 보여지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SFA 반도체 영상 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한번 치고 기준봉 세운 다음에 최근에 핫한 주식이니까 요걸 같이 한번 차트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흐름으로 좀 급등락이 있었죠. 이게 보시면은 25% 정도 상승한 종가 마감한 캔들인데, 요날 어떤 내용의 뉴스가 나왔냐면은 네덜란드랑 한국이 반도체 관련해서 협력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고, 요때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실적이 좋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때는 어떤 게 공개가 됐죠? 두산이 인수하고 있다라고 했죠. 두산은 인수한다라고, SFA 반도체를 인수한다라고 했는데, SFA 반도체 측에서는 아니야 라고 부정을 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호재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규모가 다르죠. 앞전에 있었던 거랑 규모가 달라요. 보시면 엔캠도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요 부분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본격적인 재료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기 이전에 하나 둘 상승한 이유를 좀 깔아놉니다. 보시다시피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직하게 오를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기사를 내보냈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좀 두산 인수 관련해서 사실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실사까지 마쳤다라고 하고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을 내보냈는데, SFA 반도체는 우리 그런 적 없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이 오를 때 뭔가 테마를 타고 올라갔다라는 얘기지. 어떤 테마요? IRA 관련한 테마를 타고 올라갔다라는 얘기지. 이게 명백하게 엔캠이 어떤 내용의 개별주로서의 어떤 좋은 이슈가 있었다, 호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니거든요.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3개월 동안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올랐어요? 고점까지 하면은 대략적으로 170% 정도 오른 주식인데, 뭔가 이런 내용으로 올랐어요, 우리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기사를 내보내면서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전에 관련주로 IRA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그냥 올랐습니다. 다짜고짜.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야 또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앞으로 20만 톤 생산하고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요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요 IRA라든지 아니면은 20만 톤 생산하는 내용이 이렇게 주가를 급하게 끌어올린 거에 대한 재료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까지, 이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영역까지 이전에도 저항이 몇 차례나 있었는데 한번 찔러서 매집해놓고 그 뒤로 횡보한 다음에 골 한번 파고 급하게 들어 올렸는데, 올리는 동안에 이런 저항들을 무시하고 그냥 일직선으로 뚫어버렸다, 거래량 터트리면서. 요게 어떻게 보면 공격적 매집 패턴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이런 공격적 매집 패턴이 나오면서 신고가까지 뚫었으면 우리가 큰 상승을 보통 기대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뭐 30만원 간다, 50만원 간다, 이런 식으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엔캠이 아직 재료가 오픈되지 않았다, 재료적인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좀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광무라든지 아니면은 중앙 첨단 소재 그리고 상지 카일룸, 이렇게 엮여있는 회사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어떤 하나의 큰 시나리오를 세워보자, 시나리오를 추측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떤 시나리오요? 엔캠이 21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5대표가 엔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틀라스 8000을 통해서 지배구조가 좀 복잡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틀라스 8000이 광무 가지고 있고, 광무가 중앙 첨단 소재, 중앙 첨단 소재가 상지 카일룸,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지배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광무랑 엔캠이 계속적으로 돈이랑 소재를 좀 주고받으면서 광무의 부채를 분기당 100억씩 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부채가 400억인가 있었던 회사인데 분기당 100억씩 사라지는 마술을 좀 보여주면서, 이 광무라는 회사가 원래 굉장히 안 좋은 회사였는데 이게 예전에 릭스 솔루션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광무를, 재무 상태를 좀 건전하게 만들었다, 좀 리모델링을 했고, 광무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차트가 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엮여있는 회사를 잘 보면서 매매를 해야지만이, 엔캠이 만약에 이런 구간이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거를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력한 신념,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엔캠 50만원 갑니다, 36만원 갑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이런 차트를 보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무서워요. 저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엔캠 풀베팅 하세요, 그냥 엔캠 무조건 올라가니까 50만원 가고 60만원 가고 뭐 100만원 가니까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엔캠으로 인생 역전 합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근데 지금 엮인 회사를 보면 어때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고, 아니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게 최근에 오른 거, 얘도 있죠. 어쨌든 같이 올랐잖아요. 이거는 지금 최근에 뭐 이런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잖아요. 역사적 신고가 아니지 않나요? 이게 역사적 신고가고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있었네요. 140만원 역사적 신고가가 있었는데 엔캠은 역사적 신고가니까 다르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역사적 신고가 찍고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인테크 상장한 이래로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갱신하고 빠졌습니다, 여러분. 45,000원에서 24,000원까지 딱 반토막 났네요. 코인테크만 있는 게 아니라 태경산업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태경산업도 보시면은 이건 상장된 지 오래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6년도에 상장한 이래로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 뚫고 내려온 흔적이 보이시죠? 어떻게 좀 차트를 확대해 보면은 딱 요 구간인데, 좀 더 확대해 보면 역사적 신고가 뚫어놓고 빠졌어요. 두 번 다. 한 번 더 뚫고 빠졌습니다, 외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좀 의미 있는 자리예요. 역사적 신고가가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상장한 다음에 엔캠처럼 이렇게 흘러서 뭐 매집 몇 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적 신고가를 갔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나요? 역사적 신고가를 뚫는다고 하면 다음번 박스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태경산업 같은 경우 지금 박스권을 그냥 길게 잡아서, 대략적으로 그냥 길게 잡아서 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박스권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매집을 했다. 어떤 박스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만약에 매집을 했다. 여기서 한번 골 파서 매집했다.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 구간까지는 적어도 이 위에서 주가가 놀 것이다. 이 위에서 주가가 놀아야 이전까지 매집했던 보람이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신고가라는 건 그런 의미잖아요. 이 구간에서의 박스를 돌파해서 다음번 박스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세력은 가장 센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상장한 이래로 물렸던 사람 본전을 다 준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엔캠을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갱신했다라고 해서 광무랑은 다르다. 우리 광무랑은 다르고 엔캠 이거 50만원 갈 거고 왜 떨어질 거를 무서워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엔캠이 저는 엮인 회사가 좀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찍었다고 끝이 아니니까요. 앞전 사례들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여러분들 제가 주봉에서 한번 분석해드렸다시피 9만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정말로 매수 매도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매수도 잘해야 되고 매도도 잘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크게 수익을 보고 탈출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7만원에서 9만원 사이 이런 분들은 매도만 아직 잘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직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매도만 좀 잘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위에 9만원대 위에서 사신 분들은 대응을 철저하게 잘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가 신용 써서 들어갔다, 이런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신용 쓴 금액이 깡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제가 계속적으로 그래서 대응방 통해서 안내를 좀 드렸던 거고, 요 말씀드린 대로 요 18일날 매도하시라고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죠. 트레이더 K 엔캠 분석 영상 보시면 18일날 올려드린 영상 짧게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다시피 요 내용인데 7일 전에 제가 1월 18일날 엔캠 일단 절반이라도 매도하시라고 안내를 좀 드렸는데, 여기 날짜 확인 되실 겁니다. 확대를 한번 해서 보시면은 7일 전 확인이 되시죠? 1월 18일 위로 올려서 보시면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런 구간, 지금 전고점 구간이 거의 다 왔죠. 사실 오늘 바로 오늘 어느 정도 매도를 좀 진행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지금 대응방에서도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2분의 1이라도 팔아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여기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 양봉에 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전고점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2분의 1이라도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바로 이 캔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요 캔들인데, 여기 팔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날 시가가 3%에서 시작해서 10%까지 올라갔죠. 고가가 제가 요거 한 10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 요거 10% 정도 못 먹여줬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머리에서 꼭대기에서 어떻게 팔겠습니까? 제가 뭐 세력도 아니고. 저는 이 차트에서 특이점이 관찰되기 때문에 이날도 대응방 통해서 매도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분봉 흐름으로 보시면 18일로 한번 가볼게요. 19일이죠 19일날 이날 제가 딱 이 구간에서 지금 검정색 선 쳐놓은 곳에서 2분의 1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락을 저희가 좀 피해드렸는데, 그거를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응방 통해서 안내를 드렸다라는 말씀이고, 좀 내려보면은 이제 저희가 뭐 시초가 매매도 진행하고 뭐 이렇게 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엔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점 신호 발생했으니까 2분의 1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몇 시요? 1시 19분 오후에 1월 19일 상단에 확인이 되시죠? 1월 19일 날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보실까요? 1시 19분이 바로 요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캔들에서 제가 이거 고점 신호 나왔거든요. 일단 2분의 1 매도하시죠 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매도했다라는 말이고, 이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추세를 볼 수 있잖아요. 비록 분봉이긴 하지만 거기를 이탈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번 거기가 이제 리테스트 구간으로 작용하면서 못 미치게 좀 있었지만 쭉 흘러내리는 모습,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 관찰이 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요 구간에서 매도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그 전날의 방송에도, 이날 방송에도 제가 일단 오늘 매도하세요 라고 1월 18일 날 절반 파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트레이더 K 영상 챙겨보시면서 전날에만 알고 있었어도 이런 폭락은 피할 수 있었다 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674에 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좀 보내주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번 보내셨던 분들도 제가 순차적으로 좀 안내는 드리고 있는데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010-4674에 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문자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대응방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엔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시 19분에 좀 말씀드린 이후로 하방 VI가 걸려서 제가 이렇게 신고가 찔러주고 내리는 모습이다. 제가 이것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고가가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있다가 신고가를 찌르고 빠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신고가 패턴이 신고가에 조금 못 미치게 가서 떨어지는 거, 아니면 신고가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면 신고가를 찔러주고 빠지는 거, 아니면 신고가 찌고 그냥 찌르고 그냥 계속 슈팅 나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고가를 찔러줬는데 왜 더 안 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매물 먹었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찔렀다가 빠지는 패턴도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패턴 반복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방 VI가 발동해서 제가 이전에 발동하기 이전에 한번 탈출 기회를 안내를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4674에 9671번으로 좀 엔캠이라고 좀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엔캠 내용으로 돌아와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요 구간 이렇게 눌러야 되겠죠. 오늘까지 해서 요 구간에서 쌍봉이 지금 미니 쌍봉이 좀 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차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쌍봉 모습이 좀 관찰이 된다. 앞으로 우리가 더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중요한 가격대는 어쨌든 10만원대 가격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맥시멈으로 보는 거는 9만원대까지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만약에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철저히 매수를 좀 잘 하셔야지만이 폭락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이렇게 하방 VI 맞으면서 떨어지면은 무섭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돈도 많이 날리고 속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잘 해나가면서 만만한 놈을 내가 지금 고른 게 아니야,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엔캠이랑 엮여있는 회사가 광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앙첨단소재, 걔네는 이제 사명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존재를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캠 매매할 때 이거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가시면은 댓글로 이해간다라고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댓글 한 번씩만 좀 달아주시고, 아니 얘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난 모르겠어 싶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한번 달아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좀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엔캠처럼 고가에서 놀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리스크가 좀 크고, 지금 이제 2월 5일로 옮겨지긴 했지만 얼마 풀려요? 250억 가량. 물론 그때 주가를 봐야겠지만 큰 금액이 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요동이 친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말은 내가 수익 볼 가능성도 높지만 손실 볼 가능성도 높다. 리스크가 커진다. 뭐 때문에? 오버행 때문에, 매도 물량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아야지만이 이렇게 위험한 구간을 좀 피할 수가 있다. 제가 한번 매도 타점 드린 거는 확인을 좀 시켜드렸고, 매수 타점 드린 것도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그냥 짧게 좀 언급을 드리면 1월 23일 날 얼마에 안내 드렸냐면 105,300원에 제가 좀 안내를 드렸거든요. 엔캠을 추가 매수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2분의 1을 아까 매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매수라고 적었다라는 말씀이고, 위에 보시면 1월 23일 확인되시죠? 얼마요? 105,300원. 한번 내용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서 105,300원에 제가 타점 한번 안내를 좀 드렸고, 어디에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이게 딱 105,300원에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 요때 제가 타점 안내 한번 드리면서 엔캠이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는데 요날 정리했어요. 여러분 절반을. 또 굳이 여러분 이걸 리스크를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장막판에 올리고 다시 한번 오르는 흐름이 나와서 제가 매도 안내 타점 2분의 1 드린 구간보다 더 올라갔지만 다시 또 떨어졌죠. 저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최우선이 돼야, 돈을 잃지 않아야 수익이 쌓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큰 돈을 벌어야지라고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손실이 나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주식 시장이에요. 여러분 손실을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돈이 벌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스크, 변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결국에 리스크 관리 못하면 이런 구간에서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맞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9만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 9만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입니다. 10만원 요 가격대 딱. 나머지 예를 들면 내가 좀 장기 투자 스타일이고 나는 진짜 바닥에서 잘 잡았어, 나는 이런 구간에서 진짜 잘 잡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 눌러줘서 예를 들면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 가든 말든 나는 내 본전에서만 대응할 거야, 본전만 위협 안 하면 위에서 못 챙긴 거 아쉬워 안 할 자신 있고 그냥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내 본전 안 깬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거 그냥 들고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2분의 1 챙기고 2분의 1 챙기고 이렇게 하는 거 나는 귀찮고,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눌렸는데 내 본전까지 안 온다, 버티다가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가는 거 먹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매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이고, 자 엔캠으로 돌아와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슈 MSCI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거는 MSCI가 실제 되냐 안 되냐랑은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미 전구체 관련해서
뭐죠? 에코프로 머티가 주가 올려놓고 MSCI 갖다 붙이면서 더 상승을, 왜냐면 MSCI가 모건 스탠리가 만든 지수인데 이게 유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 들어온다라고 몇 번씩 말씀드렸죠. 외국계에서 이미 전구체 관련해서는 한번 에코프로 머티가 올려놓고 MSCI를 갖다 붙이면서 재료를 이렇게 진행이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요 엔캠도 전해액 관련 대장이기 때문에 전해액 관련해서도 없으라는 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굉장히 흐름이 뭐다? 이상하다. 납득이 안 간다. 최근에 뭐 각계전투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면 이날 15% 오른 이날 2차 전지들은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테슬라도 내리고 있고 미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축제 분위기예요. 2차 전지 빼고는 전기차 2차 전지 이쪽 빼고는 축제 분위기인 게 반도체도 지금 날아가고 있죠. 반도체 AI.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애플을 제쳤습니다. 애플을 누가 제쳤어요?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쳤는데 이런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2차 전지의 흐름이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국에서 또 리튬이 뭐 100만 톤이 발견됐다느니 방산이, 그리고 또 에코프로 BM은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어닝 쇼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해서 에코프로 BM도 많이 내렸고, 이게 최근에 2차 전지 시장이 안 좋은 악재 속에서도 엔캠은 어떻게 했어요? 꿋꿋이 올라가면서 한번 음봉 떨어뜨렸지만 이렇게 이날도 올라줬다. 그러니까 이거 뭐다? 전해액 관련주. 전해액 관련주 뭐예요?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어떤 섹터로 움직이고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해액의 포인트를 맞추시면은 이거 20만 톤 생산하는데 개별 호재는 맞지만, 그런데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섹터가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테마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다른 뭔가 이슈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구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급하게 쳐 올려서 역사적 신고가를 찍을 이유가 사실 없는 재료다. 재료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재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한번 이 시나리오를 추측해보자면은 뭐 MSCI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면은 리스트에 있거든요. 리스트에. 어떤 리스트? MSCI 리스트에 있어요. MSCI 되려면 제가 시가총액 계산해드렸죠. 6조에서 7조 사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엔캠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12만원 주가 기준으로 2조입니다. 유동 시가총액은 또 이제 MSCI 되려면 3조 정도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6조에서 7조 정도가 되려면은 이게 지금 2조에서 3배 가야 되죠. 3배 가면은 주가는 3배가 되면 얼마죠? 36만원. 대략적으로 요런 계산이 뜬다라는 건데, 이 36만원 트레이더 K가 간대. 나 홀딩이야.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얘기한 적이 없어요. 36만원 무조건 간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고 주식시장에 100%는 없다 보니까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 대응을 잘해야 된다. 제가 여기서 매도 타점 2번 안내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매수 타점 안내 드렸고, 여기서 첫 번째는 영상에서,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대응방에서 안내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는 매수 타점까지 제가 잡아 드렸거든요. 대응방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매도 타점까지 좀 드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24일, 이거 확대해 드릴게요. 24일 보여드릴게요. 24일 날 엔캠 전일 진입한 물량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상단에 24일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 딱 가보면은 딱 요 구간입니다. 여러분 24일 몇 분에 보내드렸어요? 36분에 보내드렸으니까 16분이라고 여기 지금 확인이 되시죠? 여기 차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자, 36분이 이 캔들입니다. 여러분 36분에 이 캔들의 시가를 터치하는 걸 보고 제가 이거 시가 말아 올리더라도 어쨌든 다시 한번 깨질 가능성 염두에 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리스크가 크니까 매도하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다라는 거고, 지금 차트를 돌려보시면은 딱 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어떤 구간이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이 구간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매도를 진행을 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흘렀다가 어떻게 됐어요? 요런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다시 절반 매도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말아 올리는 척하고 못 미치게 해서 마감했다가, 제가 매도했던 타점, 매도 안냈던 타점보다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횡보하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우리가 어떤 이슈? 추가 상장 이슈.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큰 구간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절반 물량만 좀 끌고 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 5671번으로 엔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통해서 이런 변동성이 큰 구간 우리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손실 보지 않도록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좀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영상이 좀 길어지게 됐는데, 한마디만 더 하고 가자면요, 아까 요거 제가 뭐 어떤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미니 쌍봉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구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게 깨져야 쌍봉이긴 한데, 여기가 깨져야지만이 쌍봉이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요 구간이 깨져야 된다라고 한 건데 여기서 만약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찍고 빠지면은 그게 진짜 뭐예요? 쌍봉이고 그런 패턴을 어디서 많이 봤어요? 광무, 엮인 회사인 광무에서 진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봤다. 확대해서 보시면은 쌍봉 제대로 떠 있죠. 마치 교과서적으로. 여기도 그렇습니다. 무섭죠? 네. 쌍봉우리를 만들고 빠졌다. 그리고 뭐 또 있어요, 여기? 요 구간에서는 약간 이제 뒤틀린 쌍봉. 그리고 요 구간에서도 쌍봉 또 찍혔다라는 거고 광무만 그런 게 아니라 중앙 첨단 소재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쌍봉. 또 어디에요? 여기. 네, 여기는 크게 보면은 약간 헤드숄더 느낌도 나면서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쌍봉 느낌도 나면서 여기 구간도 약간 쌍봉 같은 느낌으로 여기가 쌍봉이겠죠 만약에 여긴 약간 헤드앤숄더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쌍봉이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렸다는 거고 엔캠이 여기서 지금 뭐 이런 구간처럼 이렇게 찍고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좋은 내용의 뉴스 나오고 이거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다가는 이런 구간에서 광무나 첨단 소재처럼 이렇게 쌍봉을 맞게 되면은 내가 손절도 못하고 만약에 신용 쓰신 분들은 반대 매매 물량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 구간에서는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서 트레이더 K 영상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여러분. 영상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